네, 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에게 논리 정연한 스피치 31번째 내용으로 이제는 인맥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맞이할까 합니다. 인맥.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무튼 인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내가 귀인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귀인을 만나야 된다 라고요. 근데 내가 귀인을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귀인을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이제 친한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그 제일 친한 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 여러분이 제일 친한 한 분을 떠올리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 내가 그 친구하고 엄청 절친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귀인을 만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제는 인맥이다. 내용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자, 주장, 이유, 근거, 핵심 내용, 요약, 실천, 의식.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남자 김상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그릇이 넓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좁은 편이십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넓은 인맥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제는 인맥이다 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인물들 중에는 돈은 많아도 좋은 인맥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좋은 인맥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론 들어갑니다. 첫째,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폭넓은 인맥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을성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넘어갈 줄 아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마지막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참을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둘째,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도 기대하지 않아야 하고 선물을 주고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그릇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화난 감정을 읽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화난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기분 나쁘지 않게 예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인맥이 많아야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연사의 개념입니다. 주변에 좋은 인맥을 만들어 자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맥과 연관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렸다라고 카네기가 이야기했죠. 이 말의 의미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 좋은 인맥부터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행복과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귀인을 만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귀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인맥, 사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부대끼고 어울리고 하는 것 속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결국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몇몇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싫어서 이제 아예 안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 지내고 가족들까지만 만나고 가족들 사이에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의 문을 이제 굳게 닫게 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걸 이렇게 열려고 하면 강제로 잘 안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 수 있냐면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그 상처 때문에 사실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당장 그냥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한테 먼저 다가갔어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거든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을 때 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을, 아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연 중에 이전에 찍은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싹트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면 자존감이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과의 약속이, 자기 확언,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긍정의 내로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 다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다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내가 다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이해심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수용에서 나옵니다. 수용.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결국 마음의 그릇은 배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격, 그 사람에 대한 어떤 MBTI 16가지 성격이 나오듯이,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이 나오듯이, 물론 사람의 성격이 16가지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6억 인구만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 각자 그죠? 다양성을 다 쪼개서 이해할 수는 없으니 이제 카테고리로 묶은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보면 사람이 성장해온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이 이기심과 이해심, 또 배려심, 또 사랑, 정, 이게 다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깨우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감싸주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심리학과 이 상담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철학 이런 과목은 기본이거든요. 이런 기본 과목인 내용들을 우리는 인문학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그죠? 딱 인문학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점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그때는 완전히 뭡니까? 토론, 서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광장에서 마음껏 자기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감흥을 주고 이런 시대가 저는 꼭 다시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왔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각자의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왜곡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이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전달할 때가 많으니, 이건 또 우리가 잘 필터링해서 신중하게 또 봐야 될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너무 좀 강한 내용이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을 더불어 생각하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 주관적인 내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바로 피드백 주십시오. 제가 바로 교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각양각색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으니 무조건 이걸 따르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차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정직하지 않거나 윤리적 도덕적 어긋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는 그건 따끔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천을 하고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그걸 실천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죠?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선물을 주고 생일 선물하고, 그죠?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사고, 맛있는 걸 주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은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대 안 할 만큼만 주세요. 밥도 너무 비싼 밥 사주지 마시고, 너무 고가의 선물이 가면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의 인맥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성공과 행복하고 연관되고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마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좋은 인맥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가면서 인생을 저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픈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주변에 좋은 인맥으로 성공과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